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소년가수 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심động脈관 잡고 난 이후에 간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중환자실 8년차 간호사 파워블로거 미스터 홍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스터 홍간입니다. 드레싱 할 때 혹시 꿀팁이 있나요? 드레싱 할 때 꿀팁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드레싱 방법입니다. 어렵진 않지만 중심정맥관 관리의 기본이므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2% 헥시딘을 이용해서 삽입 부위를 닦아줍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며 닦아줍니다. 6개월 미만의 영아는 0.5% 헥시타놀 용액을 사용합니다. 2% 헥시딘 용액이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꺼즈 등으로 용액을 닦아내지 않습니다. 삽입 부위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드레싱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때 외부 감염인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드레싱 제품이 피부에 완전히 밀착되어야 합니다. 모양이라 잘 붙지 않는 점 이해해주세요. C라인 드레싱 시 주의사항입니다. C라인 인서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2차 고정용 수처 부위가 있습니다. 드레싱 제품을 붙일 때 인서션 부위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C라인 드레싱 시에는 인서션 부위와 2차 수처 부위를 모두 포함하게 드레싱 제제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게 네. C라인 잡고 나서 드레싱을 할 때요. 네. 테가더, 그러니까 투명 필름 드레싱이랑 매드레스라고 하죠. 상품명으로 네. 멸균 꺼즈 드레싱 두 가지를 보통 쓰는데요. 둘 중에 두 개 차이가 뭔지, 어떨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C라인 인서션 부위에 이제 드레싱을 할 때는 드레싱의 목적이 주변 미생물의 전파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에이셉틱한 상태를 얼마만큼 유지를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무균적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는가에 중점이 있는데, 주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드레싱 제제가 필름 제제랑 꺼즈 제제가 있는데요. 꺼즈 드레싱도 꺼즈를 해놓고 위로 필름 드레싱을 붙여놓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일단은 필름 드레싱은 이제 피부와 밀접하게 접촉이 된 상태로 밀봉 드레싱 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게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약 일주일 정도 그 드레싱 유지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C라인이 인서셔된 부위에 우징이 있거나 아니면 블러드나 이런 게 좀 흘러서 나와서 뭔가 지저분해진다 하게 되면 필름 드레싱 제제는 금방 떠올라요. 삼출물에 의해서. 그러면은 가격도 가격이겠거니와 또 드레싱을 계속 번거롭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쓰이는 게 꺼즈 드레싱. 그래서 꺼즈를 위에다 먼저 덧대주고, 그럼 우징되는 삼출물이 꺼즈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로 필름 드레싱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신 유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거의 이틀에 한 번 이제 교환 주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처가 인서션 부위가 깨끗하면은 네. 우선적으로는 투명 필름을 네.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혹시 이제 C라인 관리를 하면서 혹시 본인만 알고 있거나 이거는 꼭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C라인 관리 간호에서 임상에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알고 있으면 정말 꿀팁이 될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루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액 세트 연결 방법입니다. 사용할 루멘의 입구와 그 주변을 2% 헥시딘 용액으로 소독합니다. 캡을 분리합니다. 이때 라인이 클램프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캡이 열려있는 입구와 그 주변을 소독합니다. 수액 세트를 연결합니다. 클램프를 풀고 수액을 틀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3웨이를 통해 투약하는 방법입니다. 알코올 수압으로 8번 이상 혹은 15초 이상 문지릅니다. 시린지를 사용하거나 수액 세트를 연결하여 투약합니다. 모형이라 라인에 에어가 계속 생기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린지 또는 수액 세트 제거 후에 알코올 수압으로 15초 이상 혹은 8번 이상 문질러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루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관리란 부적합한 약물이나 용액이 섞이는 것을 예방하고 혈액이나 섬유소를 정맥관, 내강에서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정맥관을 관리할 때 40psi를 초과하는 압력은 정맥관 파열이나 정맥관 색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심정맥관 제조사에서는 10psi 정도의 압력이 형성되는 10cc 이상의 시린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si란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1psi는 0.068046 기압 ATM을 의미합니다. 1cc 시린지 압력은 55psi, 10cc 시린지 압력은 19psi입니다. 중심정맥관 뚫어보겠다고 3cc, 1cc 등 직경이 작은 시린지 사용 시에 중심정맥관이 터질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중심정맥관 관리용으로는 포지 플러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심정맥관을 클램핑할 때 정맥관에 적당한 양압을 가하지 않거나 정맥관을 잠그기 전에 주사기를 분리시키면 혈액이 정맥관 내강으로 역류되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정맥관을 잠그기 위해 헤파린 용액 등을 투약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용액을 주입하여 양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클램프를 잠궈야 합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카테터가 어떻게 양압 상태를 유지하는지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C라인의 디스텔 루멘으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검정색 물감으로 물을 만들었습니다.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플러싱 동작을 다 끝낸 후에 클램핑을 하면 카테터 내에 음압이 형성되어서 카테터 내로 혈액이 역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클램핑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혈관 안에 카테터가 들어있고 검정 물감은 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10cc를 쭉 밀어넣은 후에 동작을 끝내고 나서 클램핑을 하는 경우입니다. 카테터 표면에 물감을 닦아내고 깨끗한 종이 타월 위에 올려놓은 후에 에어만 푸시해 보겠습니다. 카테터 내에 검정 물감이 고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압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클램핑을 하면 혈액이 카테터로 역류하여 고이면서 혈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압을 유지한 채 클램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테터 안에 남아있는 물감과 물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10cc 시린지로 플러싱을 해보겠습니다. 혈관 안에 카테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10cc를 쭉 푸시합니다. 푸시하는 동작을 지속하면서 클램핑을 해줍니다. 클램핑 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테터 표면에 물감을 닦아줍니다. 하얀 종이 타월 위에 올려놓은 후에 에어를 푸시해 보겠습니다. 와우. 검정 물감이 섞이지 않은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압을 유지할 때 검정 물감이 카테터 내로 역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압을 유지한 채 클램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양압을 어떻게 주어야 더 효과적인 관류가 이루어지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쭉 푸시하는 스트레이트 플러싱 시 처음 밀어 넣을 때를 제외하곤 카테터 무브먼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카테터 내에 쌓여있는 불순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중심 정맥관 관리 유지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푸시 앤 포즈 메소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시에 밀어넣고 멈추고를 반복하고 마지막에 밀어넣으면서 양압을 유지한 채 클램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카테터 무브먼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카테터 내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카테터 끝에 양압이 걸려 혈액이나 불순물이 역류하지 않습니다. 카테터 무브먼트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관 안에 카테터가 들어있다고 가정합니다. 스트레이트 플러싱 동작입니다. 푸시하는 순간 카테터가 한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과 비교하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푸시 앤 포즈 기법입니다. 밀어넣고 멈추는 동작마다 카테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테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카테터 내 불순물들이 남아있지 않겠죠? 카테터 무브먼트를 실험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임상에서는 중심정맥관 관리 유지를 위한 락킹은 생리식염수나 헤파린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노말셀라인 10cc 데일리 플러싱과 헤파린 락킹의 관리 적합성 비교 연구를 종합해보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에 대해 각각의 결과가 상이합니다. 위험성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헤파린 사용이 우선적으로 권장되나 헤파린을 사용할 경우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부작용과 이로 인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NS를 데일리로 플러싱하는 것은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시되 소속 의료기관의 지침에 맞게 중심정맥관 관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영상으로 전부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저희 미스터 홍간 선생님 블로그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더 궁금한 거 더 찾아보시면 되고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또 뭔가 궁금하거나 뭐 질문이 있거나 혹은 뭐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은 뭐 댓글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저희 소년간호사 이메일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소년간호사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